인도 탑에 다양한 탑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석굴사원. 석굴은 자이나교, 불교, 힌두 등등에서 만들어진 사원이에요. 사원이라는 것은 경배하는 곳,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곳, 먹고 자는 곳,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야 사원의 성격을 다하는 것이죠. 사원 중에서 탑을 모셔놓은 사원을 우리는 차이티아라고 그래서 차이티아. 중국말은 지제 그래, 지제. 이미 여러분 나눠드린 텍스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탑은 없고 승려들이 거기서 수행하는, 숙식하는 곳, 이것을 비하라 그랬어요. 비하라. 탑원과 승원이 있는데 탑만 있는 것을 차이티아. 탑은 없고 승려들이 머물면서 수행하는 곳, 이것을 승원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승원과 탑원이 같이 있어야 이게 상가람마, 가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네. 모르거나 틀리면 꼭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인도의 카를리 석굴의 차이티아 석굴입니다. 탑원 굴이에요. 탑이 있는 굴이다 그 말이에요. 오른쪽은 부처님이 성각한 거, 깨달은 거, 마보디 사원이 있죠. 인도에. 그 사원과 미얀마의 마보디 빠야가 탑입니다. 인도말로 빠야, 제띠 다 같은 말이에요. 스투파라고 인도에서 산스크리트어 그랬죠. 산스크리트 맨 첫날 제가 그 얘기를 아주 강조해서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듯이 이 오른쪽 사원이 인도의 부처님이 깨달은 보드가야 탑과 같은 탑이 있다. 형태적으로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많이 뒤떨어지죠. 미얀마 것은. 자, 왼쪽은 카주라호의 힌두 사원입니다. 힌두 사원. 시카라가 있죠. 시카라가 타평으로 되어 있어요. 타평이라는 것은 뾰족하고 높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그 안에 아까 얘기하는 탑을 모셔놓은 승원과 탑원이 모아져 있는 사원의 형식을 갖는 것이죠. 이거 제일 높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쪽 또 있죠. 너무 어려워 이거 맞추기가. 요거 뭐 시카라거든요. 그 안에가 내부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 안에 여러분 링가 요니 아신가요? 힌두에서 남성 성기, 여성의 성기, 이게 숭배의 대상이죠. 힌두에서도 그런 것처럼 시카라가 있는데 시카라의 모습이 보드가야다의 이 탑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이퀄은 아닐 거예요. 근데 형태로 어떤 건축 장인이 저걸 쌓아갈 때 유사한 모습들을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은 종교는 통할 수도 있겠다. 종교의 가르침은 종교를 형상화하는 물리적인 시설은 우연히 같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까 마하보디도 인도하고 미얀마하고 같은 인도에서도 힌두하고 자이나교하고 불교가 형태로서 물리적인 물질로서 공간으로서는 비슷한 게 의외로 많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재미있게 잘 보았어요. 제가 찍은 사진보다도 구글 같은 데 들어가면 너무 좋은 사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은 제 사진이거나 혹은 구글 사진입니다. 밑에 사진은 밝혀야 할 텐데 아마 구글에서 저를 고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부자니까. 네. 자, 넘어갑니다. 네팔
부처님이 태어나신 오늘날의 네팔의 보츠나스, 수암브나트라는 그런 탑들의 모습입니다. 수암브. 수암브가 몽키란 말입니다. 몽키. 원숭이. 그 가면 원숭이가 막 사람들 가면 막 가방 뺏기도 하고 먹는 음식도 막 훔쳐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티베트. 이게 사원이에요. 엄청나게 넓고 높고 한 꼭대기에 스투파가 올라가서 타평 건축물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 사진 제 사진이죠. 이제 이것은 라싸라는 도시의 포탈라 궁이라고 우리가 티베트 여행 가면 다 나타나고 흔히 가는 것이죠. 티베트는 히말라야 산맥으로 인도와 전련되어 있죠. 공간적으로 6,000m, 한 5,000m 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넘어가요. 고대 사회는 죽었지 않겠어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간다고 하면은 지금의 방글라데시 쪽으로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간다라 쪽으로 돌아서 가든지 이렇게 해야 티베트에 가는 거예요. 티베트는 대단히 넓습니다. 그리고 척박하고 그곳에 사람이 사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 곳이죠. 기원 후 7세기경에 불교가 들어갑니다. 불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떤 장사꾼이 순행을 하면서 이곳에서 믿음을 다른 곳으로 전례하고 소개도 할 수 있겠죠. 소개. 이것을 불교의 전례라는 말을 좀 삼가죠. 확실하게. 우리나라 고구려 372년에 백제 384년에 불교가 들어왔다는 것은 공인을 한 거죠. 공인. 그리고 역사적 기록으로 사서의 기록도 있는 것을 얘기하죠. 어떻든 티베트는 불교가 8세기, 7세기 그 정도에 들어갑니다. 당나라가 저쪽 해가지고 불교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다 이렇게 생겼더라. 이건 지난 시간에 안 보여줬어요. 못 보여줬어요. 내가 다른 정리하다 보니까 이 사진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끼워 넣은 거예요. 좀 재밌죠? 왕토 황금색으로 되어 있고 옆에 보면은 이게 천들이 지나갔죠. 천들이 걸려 있죠. 이게 룽다라는 것인데 룽다. 민속학에서 중요시 여기 있고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하늘, 청, 구름, 배, 불, 홍, 물, 녹, 땅, 황 순서로 되어 있죠. 룽다. 자,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신장 얘기는 지난 시간에 좀 했죠. 청나라 때 황제가 이쪽을 복속시키죠. 그때까지는 위구르족이 사는 유목민족 국가였죠. 그들이 강할 때는 중국 자체를 혼내요. 안서에 누구의 난이 일어날 때는 가서 도와줘요. 그래서 난을 평정하기도 해요. 어떻든 강할 때는 독립되고 약할 때는 복속돼가지고 오늘날 청나라 이후에 오늘까지는 결국은 중국 땅이죠. 그래서 독립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독립하려고 하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탱크까지 동원하고 난리죠. 그쪽에 귀한 것이 많이 나오고 핵실험도 거기서 열 몇 차례 했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어떻든 신강이 이렇게 생겼고 신강은 되게 이게 중심 세력이다 그랬죠.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이 분지가 타림 분지입니다. 타림은 더 넓어요. 그 가운데에 사막이 있고 사막 위아래 산 아래가 오아시스 도시들이 있죠. 지금 점점점 찍고 붉은색으로 점 찍어준 거 있죠. 아니 노란색으로. 그리고 글자 써진 거 있죠. 이것이 이제 한자 이름과 위구르어를 같이 지금 쓴 겁니다. 간다라에서 화살표가 오고 있네요. 그것이 간다라 북부 페샤와르 쪽 위로 올라와가지고 높이가 한 2,000고지 정도 되는 좁고 긴 길을 넘어서 신장 위구르 쪽으로 옵니다. 저 간다라로 써 있죠. 거기가
소위 파키스탄 땅입니다. 파키스탄. 그 위에는 키르기즈스탄이고 이쪽은 인도입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가 이 신장 위구르 쪽에 접경하고 있어요. 그렇게 온 문화가 결국은 이쪽에 오른쪽 보면 하서주랑이라고 되어 있죠. 붉은 글자로 되어 있는. 여기 있죠. 하서주랑. 이 하서주랑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있죠? 돈황, 그 다음에 가욕관, 양관 이런 도시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그 길로 한 900km 내지 1000km 오면은 서안, 옛날에 장안에 이르게 되죠. 근데 우리가 흔히 실크로드 그러면은 장안에서 출발해서 오늘날의 페르시아, 즉 이란 땅까지 되게 이르죠. 이란 땅인데 로마까지라고 칭하는 것은 로마가 강성할 때 페르시아를 이겨볼 때 그게 결국은 로마 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흔히 로마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까지는 그렇게 연장하는 경우 드물어요. 그걸 연장하다 보면 어디까지? 지금 우리나라의 경주까지, 또 연장하다 보면 일본의 교토까지, 그러면 한 3만 킬로 이상을 연장하는 거예요. 실크를 통해서 아니면 뭐 도자기가 됐건 차가 됐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문물, 또 서양에서 소개된 문물이 동양으로 오는 문물의 교류, 교역 장소인 것이죠. 서양 문화가 동양으로 온다? 이건 틀린 거예요. 동서양 문화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고 교역하는 거예요. 우리 강토에서 1원짜리가 저기를 갔다 오면 100원짜리, 10원짜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많은 애들이 거기를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오는데 출발해서 끝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3만 킬로요. 3만 킬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어디까지 가서 쉬었다가 자기는 돌아와요. 아니면 이 사람이 가서 또 연결해서 또 가고 있다고 한 거예요. 캐러번 살라이라는 유명한 건물이 있어요. 캐러번들이 머무는 숙소예요. 그게 대개 20 내지 30km마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 땅 같은 데가 나오네. 자, 신장 위구르는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그 많은 도시들이 오아시스 도시로 많이 남아있고, 이곳에서 결국은 어떤 불교가 싹을 틔운가요? 대승 불교가 싹을 타요. 기원 후 중국 불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중국 땅이라기보다는 중국과 서역의 접경, 아니면 이쪽은 서역인 거예요. 장안에서 한나라 이후의 황제들이 볼 때 서역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저들이 강하면 자꾸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또 북방공에 오면 흉노가 있는데 흉노하고 결탁한다 할지 아니면 흉노를 배척한다 할지 이런 상태에서 중국은 언제나 이쪽 땅을 두려운 존재 아니면은 화합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장건이 기원 전 1세기쯤 장건이란 장군이 있었어요. 그자가 서역까지 가요. 월지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월지가 나중에 뭔 나라가 된다면 쿠샨 왕조가 돼요. 쿠샨이. 월지라는 건 결국 북방 쪽에 있는 유목민족인데, 그들이 동서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해요. 한 곳에 정착하면 강성한 국가가 되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쿠샨 왕조라는 얘기 있죠. 카니시카 왕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네? 부처님, 아소카, 그 다음에 카니시카. 그 기간이 되게 한 200년 단위로 이렇게 갈라지고, 자, 어떻든 다양한 실크로드가 있다. 맨 위에 초원길, 가운데 오아시스길,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바닷길이 있다고 그랬죠. 그 길을 위아래로도 이렇게 연결하는 길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크로드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사주지로, 시를 엮은 길이다. 사주지로. 저는 한참 동안 사초지로라고 막 강의하고 다녔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자가 조자가 이게 주자더라.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갖고 한자를 다 알 필요는 없지. 알 필요는 있지만 모를 수도 있지. 오케이. 자, 또 넘어갑니다. 어쨌든 간단화를 통해서 신장 위구르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변화해서 하서 주랑을 통해서 약 900km 가면은 유명한 중국의 본토 중원 지방에 이르는 것이죠. 중국의 핵심. 그걸 중원 지방이라는데